네,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은 성강밴드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에너지 밸류 체인에서 업스트림하고 이제 미드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너지 쪽의 화두는 에너지 안보다 탄소 중립 ESG보다 에너지 안보가 지금 현재 더 중요해져 있다 트렌드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 뒤이어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런 에너지 밸류 체인에 이 중복 투자가 일어난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에너지든 모든 분야에서 효율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기본 바탕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머리를 써서 할 테니까 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같은 데서는 이제 물건을 싸게 만들어주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러시아든 중동이든 싸게 공급해 주는 데에 이제 공급을 받겠다.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화, 뭐든지 효율화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지금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거든요. 서구 중심으로 뭉치고 러시아, 중국이 뭉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중동하고 미국 관계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전 세계가 블록화, 이제 기존의 세계화 효율화에서 블록화로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민감한 데가 이쪽 에너지 업종입니다. 그 에너지 업종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되니까 에너지 안보라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를 이제 가격보다는 효율화보다는 적시에 위험하지 않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밸류 체인에도 중복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면은 제가 작년에 발표드렸듯이 이제 성광밴드고요. 기본적인 제품은 그 관이음새 피팅입니다. 피팅.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금 조금 떨어져서 15,000원대 초반대고요. PBR로 보시면 트레일링으로는 0.96배,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0.8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고요. 재무구조 간단히 보면은 뭐 너무 간단해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 흑전을 했는데 흑전을 좀 크게 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뭐 거의 무차입 경영이고 가깝고 그다음에 PBR 보셨고 배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배당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실 건 없고요. 넘어가면 요거는 말씀드렸고, 네, 어, 공급 쪽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 피팅, 용접용 피팅사는 누가 있냐? 성광, 태광 두 개밖에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내에서 발주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성광, 태광 반반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예. 그 회사에서도 그냥 반반 보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다 문을 닫았고, 이제 3분기 실적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출은 이제 조업일수 부족으로 조금 뭐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익성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게 지금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펜이 안 나오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인리스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성광태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성광태광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광태광 보시면은 성광태광 보시면 아직 태광은 이제 카본은 주로 어디 쓰냐면 유정용 강관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이 SUS 써져 있는 게 스테인리스 다 아실 텐데 여기는 STS가 썼네요. 이 스테인리스는 주로 이제 가스, LNG 관련된 데 많이 쓰고요.
성광이 이제 스테인리스 비중이 더 높습니다. 태광이 조금 비슷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스테인리스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요 산업별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나뉘는데 성광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성광은 조선해양 비중이 꾸준히 10에서 20% 정도를 하고 있고요. 태광은 조선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태광은 요즘에 조선 영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조선 쪽에서 이제 뭐 태광도 앞으로 영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장 큰 시장이 해양 플랜트거든요. 해양 플랜트 쪽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성광 쪽이 더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극명하게 나뉘는 게 성광은 압도적으로 북미 비중이 높고요. 태광은 압도적으로 중동 쪽 비중이 높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이제 이 업력 부분에서 태광이 아무리 해도 북미 쪽의 성광 시장을 침투하기가 매우 어렵고 마찬가지로 성광도 노력을 해도 태광 쪽의 중동 시장 쪽을 이제 좀 잠식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네요. 두 쪽이 주력하는 분야가 워낙 전통적으로 오래돼가지고 성광이 올해 태광보다 이제 상승률도 높았는데 왜 그러냐면 북미 쪽에 있는 이제 수주들을 성광이 많이 쓸어 담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면 성광은 거의 100% 이상 올라와 있고요. 태광은 약 70%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상승분이 미래의 상승분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성광이 그 3분기에 하락을 크게 했는데 그게 왜냐면 수주가 좀 주춤했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미국향 수주가 4분기로 좀 이연되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들었고요. 매출 역시도 미국향 매출이 좀 이연이 됐다. 그래서 4쿼터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성광에 비해서 태광 영업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주요 원인을 그 과거에 구조조정을 하던 시기에 태광은 좀 구조조정을 좀 했어요. 사람들을 좀 많이 좀 그 이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성광은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재직 직원의 근무 연수가 성광이 더 높습니다. 그 태광은 자동화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영업이익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매출이 여기서 더 많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기존의 뭐라죠, 이제 전문화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많은 성광 쪽이 저는 더 이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뭐 블로그에서 도는 걸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3분기는 주춤했는데 4분기는 어떠냐 봤더니 수출량이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확대를 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습니다. 예, 매출 이익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성광태광 합산 매출이 3천억 이하에서는 적자 보고 그러니까 각각 이제 매출 1,500억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2천억 이상 합쳐서 4천억 이상에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의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바뀐 게 이제 스테인레스 이제 피팅 비중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저와 같은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제가 작년에 발표드릴 때 분기 수주 7, 800억 넘어가면은 진짜 주목할 시기고 제가 이제 뭐 바이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수주가 7, 800억이 찍히니까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아, 나랑 다 똑같은 과거 데이터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가보다는 가스 가격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LNG 가스 그 선물가가 하락을 하면은 여기도 같이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영향이 아닌가 이제 봤더니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확인할 바로는 과거에 2005년부터 8년은 산업재 사이클이었고, 그 다음은 해양 플랜트 사이클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은 이제 LNG 사이클이다라고 명명을 했는데 여기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공급 이제 발주도 늘어나겠지만 여기 플러스로 이제 산업재도 많이 늘어나고 뭐 국내에 많이 걸으면 되죠. 뭐 샤인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제 정제 공장이 많이 이제 지금 증설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해양 플랜트 발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은 2020년에 2조 1,100억 원 기준이었고, 이제 국내가 이제 16% 정도 점유를 했었고요. 이제 작년 2021년에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내가 12% 정도 했습니다. 2022년 자료는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많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글로벌 피팅 산업 규모가 2조 4천억 원 보는데요. 성광태가 합쳐가지고 12%는 이제 2021년 기준입니다. 점유율이 더 올라가면 더 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글로벌 플랜트 산업에서 이제 플랜트 발주 총액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플랜트 발주 총액 1% 정도 된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피팅 매출이 상승하려면은 플랜트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율이 상승하려면은 국내 이제 EPC 업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현대건설이라든지 조선사를 보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쪽에 이제 발주들이 나오면은 우리의 점유율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거는 국내의 조선사들이나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하는 프로젝트들은 100% 성광태광이 나눠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력이 국내 회사들이 제일 좋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기도 제일 원활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현재 성광밴드 2023년 컨센서스가 이제 2,962억 원, 약 3천억 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천억 원 기준으로 주가 컨센서스도 22,000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뭐 점유율 데이터는 빼고 글로벌 플랜트 발주량이 250달러를 넘어가야 이제 우리나라 성광밴드나 태광이 매출율 3천억 원 규모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프로젝트 발주는 유가에 후행한다. 뭐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광밴드를 왜 보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중복 투자, 에너지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럽이 가스를 이제 공급받으려면은 기존에는 파이프로 그냥 러시아에서 편하게 받았는데, 이제 그걸 못 받는다는 거죠. 못 안 받으니까, 그걸 어디서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카타르 가스 받겠다고 장기 계약했거든요. 카타르 같은 중동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LNG를 배로 실어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LNG 선박이 뭐 이제 조선사들 백로그가 2025년까지 지금 차 있는 게 그 LNG를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는 이제 거의 확정적인데요. 거기 플러스로 이제 러시아 가스를 못 받는 유럽 사정들 때문에 이제 LNG 프로젝트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LNG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수출하는 북미나 중동에서 수출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되고요. 그 가스를 받는 유럽에서도 이제 터미널이라든지 FSRU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충되어야 된다. 과거에 없었던 시설들이 추가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이제 피팅, 특히 스테인레스 피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이제 뭐 에너지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거 작년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제 똑같이 올려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그 미국, 사우디, 카타르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올해 계속 이제 순항 중에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인데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 제가 아까 LNG 사이클 플러스 알파라고 써드렸는데 그 알파가 뭐냐? 그게 뭐냐면 이제 뭐야 산업재하고 플랜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샤인 프로젝트라든지 카타르 2차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물량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삼성중공업이 올해내 FLNG 플랜트 저기 그 모잠비크에 하는 거 그거를 수주할 줄 알았는데 내년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네온 프로젝트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온은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샤인 프로젝트라든지 샤인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설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발주를 좀 예상하고 있고 그거는 성광태광이 그냥 반반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 2차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써드렸는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쪽으로 좀 또 많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내년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기당 이제 피팅이 그냥 200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성광태광이 사이좋게 나눠도. 근데 저는 여기서 성광이 더 많이 가져올 거라고 왜냐면 성광이 조선사 영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딱 한 기 그냥 수주했다 하면 200억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 5기 갖고 오면 1000억 찍힌다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해양 플랜트 내용들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번에 삼성중공업 했을 때 발표드린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러시아 수출 물량을 이제 대체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LNG 프로젝트들이 이제 줄줄줄줄이 계속 이제 예상되어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네. 쭉쭉해서 숫자들 보겠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 너무 정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수주잔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요 정도 수준 되는 것이고 영업이익도 요 정도 드는 것이고 뭐 예측치는 이제 뭐 컨센서스 반영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과거 대비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갔지만은 이 매출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그냥 정직하게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2010년에 2,200억 이제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1.84 찍혔죠. 2,700억에 11.13 찍혔는데 지금 똑같이 2,400억 매출하면 11% 똑같이 찍혀요. 그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올해 매출이 2,400억 정도고 저는 내년도 그 목표를 3,000억 보고 있는데 뚝 잘라서 보시면은 매출이 3,000억을 넘어가면은 과거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PBR로 1.0배 이상을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매출이 3,000억을 넘어가면 2,900억에서 3,000억을 넘어가면 PBR 1배 이상을 과거에 평가받았다. 근데 이게 저희 느낌적인 느낌이긴 한데 제가 올해 시장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수주가 얼마 나오냐, 매출이 얼마 찍히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그냥 정직하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의 성광밴드 피팅을 보고 있으시는 분들이 그냥 저랑 이 과거 데이터를 똑같이 보고 그냥 대응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매출 3천억 또는 수주 3천억만 찍으면 PBR 1.0배, 최소한 1.2배 이상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참고삼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BPS가 18,000원에 1.2배 하면 21,600원 나오겠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장점 보시면은 이제 목표 주가 저는 지금 14,000원 이하에서 좀 많이 담아가지고 이제 뭐 업사이드 50% 정도 보고 있고요. 이제 신규 진입하신다고 하면 16,000원 갔을 땐 조금 불안했어요. 이거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 했는데 뭐 14,000원대나 14,000원 미만으로 혹시나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장점은 재무 구조 너무 깔끔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네 그 현금만 1,000억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회사의 재무 구조 걱정 전혀 없고요. 올라도 아직 싸고 전방 산업이 전부 다 호황이고 리스크가 있다면은 증권사 커버가 너무 늘어난 게 지금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3분기 딱 보시면은 수주 잔고하고 매출 조금 미스했다고 바로 그냥 내려 꽂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 나오면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 편히 투자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끝났습니다.